프로축구 30라운드 FC서울과 광주 경기 할 얘기가 많습니다. 뒷얘기도 많습니다. 어느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링가드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김기동 감독이 광주에게 4연패를 했던 이야기를 먼저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자, 어찌 됐든 오늘 홈에서 광주를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는 승점 6점짜리 경기다. 이 멘트는 김기동 감독도 이정효 감독도 경기 전에 같은 이야기를 했죠. 순위 5 위였던 광주, 그리고 순위 7 위였던 FC 서울. 오늘 경기 전에 FC 서울은 팀에 불이 나 있었습니다. 김기동 감독 엉덩이에 불이 붙어 있었죠.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김기동 감독은 서포터스와 불편한 관계의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컸습니다. 김기동 감독과 오늘 경기가 끝난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또 간담회를 하겠다는 이러한 보도가 미디어를 통해서 터져 나오기도 했죠. 자, 광주 입장에서는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서울과 경기 5연승, FC 서울이 5연패를 했다는 것이죠. 5연패 중에서 김기동 감독이 4차례 진 4연패를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올 시즌 양 팀의 경기를 보면 4월 19일 날 있었던 올 시즌 첫 경기 1대 2로 FC 서울은 홈에서 졌던 겁니다. 그리고 6월 13일 2차전이죠. 광주에 원정 가서 3대 1로 광주를 스코어 차로 이겼죠. 자, FC 서울은요. 오늘 광주와 경기 전에 8월 8일 날 대구 경기 이후에 대구와 무승부를 거뒀죠.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면서 서포터스들이 뿔날만 했죠. 화가 날만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광주는 오늘 FC 서울 경기를 앞두고 승승패 승패 3승 2패를 기록을 하면서 FC 서울보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태로 상암 경기장을 찾았던 겁니다. 오늘 경기 전에 일부 매체에서는 링가드 선수의 기사를 눈여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7월 제주전 이후에 7경기 만에 공격 포인트가 없어서 오늘 스타팅 멤버에 뺐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또 링가드 선수를 뺀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마치다와 ACL 경기에 출전해서 85분간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 피로를 걱정을 해서 로테이션의 의미로 링가드를 뺐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링가드 선수가 뛰면 상대하는 감독들은 오히려 경기하는 것이 편하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링가드에 대한 얘기도 또 무성했던 것이 오늘 광주와 경기 전에 대두됐던 이야기들입니다. 왜 링가드가 뛰면 상대팀들은 편해할까요? 링가드 선수는 전체적인 패싱에 대한 것, 또 경기를 운영하는 그 플레이 메이커로서의 템포는 슬로우 스타일의 경기 운영을 하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상대팀들은 링가드가 빠지면 오히려 무섭고 링가드가 뛰면 자신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미 K1에서는 모든 감독들, 선수들은 알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경기 링가드가 실제로 스타팅 멤버에 빠졌을 때 경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 부분도 하나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링가드가 빠진 FC 서울 효과는 안데르손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안데르손 선수는 직진 성향의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는 선수죠. 그리고 빠른 템포로 빠른 보폭이 좁은 움직임으로 드리블링과 속도를 살려서 동료 선수에게 넣어주는 스루 패스가 뛰어나서 K리그에서 가장 어시스트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가 바로 안데르손 선수였었죠. 오늘 안데르손 선수 직접 골은 터뜨리지 못했지만 펄펄 날았습니다. 그리고 둑스 선수가 스타팅 멤버의 스트라이커로 조용욱 선수와 기용이 돼서 전반전엔 이렇다 활동을 못했습니다만 후반에 터진 67분 첫 골에 상대가 코너킥에서 헤딩으로 걷어낸 것, 이것을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가슴으로 잡아놓고 심페리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따닥 슛이라고요. 우리는 바운드 슈팅이라고 그러는데 이 골로 첫 골을 터뜨리면서 서울의 저울추는 확 기운 흐름으로 끌고 갈 수 있었죠. 제가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서 이 경기에서 선취골을 넣게 되면 굉장히 유리하다. 이기고 있는 팀은 수비를 두텁게 해서 한 골을 만회하기 위해서 광주가 많은 선수가 공격에 가동이 되고 서울 진영으로 오면 카운터 어택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승무 선수가 넣은 79분의 골, 이것도 측면에서 크로스가 됐을 때 이승무 선수가 골문 쪽으로 문전쇄도해서 수비수와 몸싸움을 하다가 볼이 옆머리에 맞아서 도저히 헤딩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들어갈 각이 아닌데 광주의 김경민 골키퍼의 오른쪽을 파고들면서 두 번째 골을 터뜨렸었습니다. 문선민 선수를 교체 투입을 하죠. 그러면서 FC 서울은 세 번째 골을 문선민의 빠른 침투에 이은 역습으로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결국 첫 골이 터졌던 둑수 선수의 67분 첫 골이 오늘 광주로선 대량 실점의 빌미가 됐던 것이죠. 둑수 선수 골이 터지기 전까지는 광주가 사실은 예산도 그렇고 선수층도 그렇고 광주가 FC 서울을 맞서서 경기의 흐름에서 대등하게 끌고 왔던 것은 진짜 칭찬받은 대목이었는데 결국 둑수 선수의 첫 골로 인해서 오늘 경기에 광주가 깨지고 말았던 흐름이었었죠. 자, 오늘 경기로서 FC 서울은 5위로 순위를 2계단 끌어올렸습니다. 광주는 자리 바꿈을 했죠. 자, 이제 상하이 스프릿을 나누는 판단을 하는 파이널 A로 갈 것이냐 파이널 B로 갈 것이냐, 결과는 남은 3경기로 결판들이 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독의 내년 시즌에 거치 파동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선수 이적에 따른, 그렇죠, 선수는 또 연봉 계약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찌 됐든 간담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김기동 감독은 3대0으로 광주를 꺾으면서 분위기 좋게 서포터스들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도의 숨을 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링가드 선수가 뛰지 않았던 이야기, 제가 여러 가지 전제했던 얘기 들어보시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링가드 얘기하는데 여기에 또 등장을 시켜야 될 하나의 또 축이 있죠. FE서울 경영주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성적도 좋고 또 마케팅 효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광주의 경기, 중요한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관중석이 다른 경기보다 썰렁했던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스탠드 곳곳에는 김기동 감독에 대한 비판성 글들이 여기저기에 붙어 있었던 분위기를 봤을 겁니다. 자, 링가드가 뛸 때와 링가드가 뛰지 않을 때 분명히 상업적인 가치, 그다음에 마케팅적인 효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구단의 경영층에서는 아무래도 고민이 깊어질 수 없겠죠. 어찌 됐든 6점짜리 경기에 FC 서울은 승리를 하면서 승점 3점을 챙겼죠. 김기동 감독의 입장과 또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또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하루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축구는 이렇게 이기고 지는 거에 따라서 또 선수 기용에 따른 어떤 감독과 또 경영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축구입니다.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의 모습 이면에서 또 이루어지는 축구 선수의 출전과 그렇지 않은 벤치 워머, 벤치에 앉혀놓는 것, 이것은 묘한 또 함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FC 서울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오늘 얘기했던 링가드의 스토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김기동 감독이라면, 그렇지 않으면 구단의 사장이라면 링가드 선수 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신문선의 눈이었습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여러분들의 저에 대한 격려는 대한민국 축구 변혁을 위해서 제가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신문선의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